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눈 좋아, B&B 강남 밝은세상안과 강은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시력교정술 후에 시력이 떨어지는 근시퇴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시력이 떨어졌을 때 시력교정술 후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식라섹 수술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을 근시퇴행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센터별로 보고하는 빈도수가 보통 3에서 8% 정도로 보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레이저 기계 장비가 좋아지면서 한 0.3% 정도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근시퇴행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시력교정술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레이저 시력교정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서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각막을 레이저로 평평하게 깎아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저희가 렌즈 파워를 표시를 할 때 센터가 얇고 주변부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로 표시를 하고요. 볼록 렌즈는 플러스 부호로 표시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각막의 파워는 각막은 볼록 렌즈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43 디옵터 정도의 파워를 가지신 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시력 교정술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각막의 파워를 43 디옵터에서 40 디옵터로, 그러니까 볼록한 걸 좀 평평하게 만들어서 볼록 렌즈 파워를 낮춰주는 그런 수술이 바로 시력 교정술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무생물이 아니거든요. 생물체이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랑 교감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모양이 약간 변형될 수 있습니다. 크게 변형되지는 않지만 약간 변형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근시퇴행입니다. 그래서 근시퇴행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 각막에서 껍질 부위에 해당하는 상피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상피가 좀 너무 두껍게 재생이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각막이 보통 55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위가 바로 기질 부위입니다. 그 중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두께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각막 상피인데요. 이 각막 상피는 기질 부위와 다르게 상피는 환경에 따라서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바뀌고, 그리고 2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턴오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이 많이 건조하거나 혹은 이제 본인의 기질이 좀 보상작용이 강한 기질, 그러니까 우리 눈은 좀 둥글게 만들려는 본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상피가 센터 부위만 두꺼워져서 원래 레이저로 의도했던 평평한 모양에서 변형돼서 조금 더 볼록한 모양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각막의 기질 부위도 많이 눈을 비비거나 혹은 안압이 올라가거나 기타 여러 스트레스성 자극에 의해서 약간 볼록한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근시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눈이 근시가 생기는 것은 눈의 앞뒤 길이인 안축장이 좀 길어지면 근시가 생기는데, 성인이 돼서는 보통 안축장의 길이 변화가 거의 없지만 일부에서 특히 고도 근시이실수록 좀 안축장 변화가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한 근시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시퇴행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들 재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근시퇴행이 생겼을 때는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는 약물 치료인데요. 이때 약물은 안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근시가 좋아진다는 게 되게 신기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근시가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받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근시퇴행의 원인이 상피가 두꺼워지거나 기질 부위가 앞으로 볼록한 변화를 나타나는 경우에는 약물을 통해서 상피를 정상 두께로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기질 부위가 약간 앞쪽으로 볼록해진 변형을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를 받으신 모든 분들을 100명이라고 했을 때 60명 정도만 효과를 보고 40명 정도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축장 길이 변화나 기타 다른 요인 때문에 발생한 근시퇴행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고, 이 경우에는 아주 얇은
일반 도수의 안경을 쓰시면서 보완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교정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재수술도 가능한데요. 모든 분들이 재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첫 번째 수술에서 깎았던 각막의 양이 너무 많으시거나 잔여 각막이 너무 얇게 남아 있거나 혹은 재교정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다른 안과적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시력 교정술 방법별로 재교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라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절편을 만들어서 엑시머 레이저로 시력 교정을 하고 절편을 덮는 수술인데, 라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재교정으로 같은 방법의 라식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 혹은 아주 과거에 하신 라식 수술인 경우에는 절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절편과 관련된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라식으로 재교정이 불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라섹 수술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섹 수술과 그리고 요즘 많이 하시는 스마일 수술의 경우에는 재교정 방법으로 라섹 수술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 후에 시력이 떨어지는 근시태행이 최근에는 많이 빈도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자꾸만 각막을 깎는 것보다는 안경을 쓰시거나 다른 보완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